그래서 육색 사고 모자 받고 하나 더 봅시다. 자, 요거 짠, 짠. 라면 제조업체 A사의 나 사장은 신제품 개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색다른 신제품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거 참 개발팀에서 내놓는 아이디어는 고작해야 라면의 매운맛 정도를 달리해서 만들어 보자는 수준입니다. 이에 나 사장은 좀 더 신선한 의견을 내볼 수 없느냐고 직원들을 쪼기도 하고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라고 타이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회의만 길어지고 쓸만한 아이디어 하나 건지지 못했죠. 이렇게 아이디어의 빈곤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창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어디 없을까요? 여러분도 나 사장의 고민에 공감이 가시나요? 제품 개발은 해야 하는데 직원들로부터 마땅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상황, 우리 모두 자주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때 직원들의 아이디어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좋은 발상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캠퍼라는 건데요. 스캠퍼란 대체, 결합, 응용, 확대 혹은 축소, 다른 용도로 사용, 제거, 그리고 재구성, 이 7개의 영어 단어 앞자를 따서 지은 말입니다. 나 사장도 이 스캠퍼를 이루는 단어를 활용해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substitute, 즉 대체하기입니다. 이건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묻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하는 건데요. 나 사장은 이 질문을 자사의 라면에 어떤 식으로 엮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존 라면 면발을 구성하는 밀가루 성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직원들은 면발을 쌀로 대체하면 어떨까? 혹은 당면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질문 하나에 나 사장의 A사에서는 쌀 라면이나 당면 라면 등과 같은 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컴바인, 즉 결합하기입니다. A와 B를 합쳐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라면과 떡볶이를 결합해보면 어떨까? 혹은 라면과 짬뽕을 합쳐보면 어떨까처럼 말이죠. 나 사장이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회의실에는 라볶이나 짬뽕 라면과 같은 아이디어가 넘쳐나겠죠. 세 번째는 adapt, 적용하기입니다. 이건 A에서 사용되던 원리를 B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데요. 나 사장은 타 제품에서 사용되는 원리를 우리 라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라면 먹는 방식을 우리 라면에도 응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도 질문할 수도 있죠. 실제로 일본의 라면 회사 니신의 사장인 안도우가 서양인들의 라면 먹는 방식을 적용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해외에 자사의 라면을 수출하려고 할 때 서양인들이 라면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일본인들은 일본식 사발에 라면을 끓여 먹는 반면 서양인들은 사발이 없어 컵에 라면을 부숴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안도우는 서양인들이 라면을 끓여 먹는 방식을 적용해 컵라면이라는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매그니파이와 미니파이, 즉 확대와 축소입니다. A를 더 크게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건데요. 이 질문을 통해 나 사장의 A사는 왕뚜껑처럼 기존의 컵라면보다 사이즈가 2배 정도 큰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고요. 최근 다이어트 열풍에 맞춰 기존 컵라면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60g짜리 컵누들과 같은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죠. 다섯 번째는 put other uses,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입니다. A를 B 외에 C로도 사용해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요. 국내 식품업체인 오뚜기는 바로 이 질문을 던져 겉보기엔 라면같이 생겼지만 과자로 먹을 수 있는 뿌셔뿌셔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라면을 끼니용이 아닌 가벼운 스낵용으로 탈바꿈시킨 거죠. 여섯 번째는 eliminate, 삭제하기입니다.
A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일부분을 없애보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해보는 건데요. 가령 물이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물을 붓지 않고도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면발에서 물이 새어나와 흥건한 국물이 만들어지는 즉석 우동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리버스, 거꾸로 하기인데요. A에 대한 편견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라면 국물은 빨갛다라는 전제를 뒤집어 보면 국물은 빨갛지 않다겠죠. 이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출시되자마자 대박난 꼬꼬면이나 나가사키면과 같은 국물이 하얀 라면들이죠. 혹시 여러분도 팀원들과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 신제품 개발 회의를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스캠퍼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를 B로 대체할 수 있는가? A와 B를 합칠 수 있는가? A에서 적용되던 원리를 B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A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A를 B의 용도로도 쓸 수 있는가? 또 A의 구성 요소 중에서 삭제할 것은 없는가? A에 대한 편견을 뒤집어 보면 어떤가? 이 간단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직원들을 획기적인 신제품 아이디어를 줄줄 내놓는 아이디어 뱅크로 만들어줄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요. 자, 그러면은 화면 잘 보이고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우리가 이제 2학기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서도 우리가 유창성, 독창성, 오늘 융통성입니다. 오늘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거 배웠죠? 생각나는 키워드 뭐 있을까요? 지난주에 배운 거 한번 또 떠올려 봐야지. 지난주에 배운 거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뭘 배웠죠? 지난주에 배운 거? 지난주를 떠올려 봅시다. 그치? 유추, 시네틱스. 그래서 뭔가 좀 남들과 다른 독특한 거. 그치? 독특한 거를 떠올리는 거. 시네틱스, 고든, 윌리엄 고든. 그래서 직접적 유추. 그치? 흰 개미집,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것을 떠올린다. 특히 자연에서 직접적 유추. 그다음에 개인적 유추, 솔크 박사님. 이런 알아야죠. 그쵸? 개인적 유추, 솔크 박사님.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셨다. 개인적 유추. 그 다음에 상징적 유추. 그 다음에 환상적 유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네틱스.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거. 이렇게 잘 떠올려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기억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 다시 장기 기억은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 서술 기억은 다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 자, 작년 나의 생일날, 장미꽃을 선물 받았다. 이런 거는 일화 기억인가요? 의미 기억인가요? 작년 나의 생일날 장미꽃을 선물 받았다. 그치, 일화 기억.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일화 기억. 의미 기억은 TTCT는 토렌스가 개발했다. 네, 절차 기억은 수영하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 파블로프. 그쵸? 동물 생리학자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비유 같은 거. 무엇은 땡땡과 같다. 그치? 땡땡과 같다 했더니 브로드만 영역 46번, 그다음에 39번, 24번, 32번 이런 영역들에서 활동성을 보이더라. 그래서 친구들의 별명을 잘 지어주는 분들 이런 거 아이디어 있는 거지. 강제결합법. 그냥 이유 없이 두 개를 결합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 목록표도 만들어보고 카탈로그도 뒤져보고 이러면서 그냥 두 개 연결하는 거지. 지구와 물을 합해서 물절약 포스터. 된 거지. 그쵸?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강제결합법과 시네틱스.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성이 있는 게 우리가 그 후반부에는 이제 사고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많이 했던 그런 사고 기법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마인드맵 이런 것처럼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거는 좀 남들과 좀 다른 거, 독특한 거. 그렇잖아요? 내가 뭐 바이러스가 된다면 뭐 이런 거 하니까 좀 남들과 다른 독특한 거. 오늘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뭐랄까 수평적. 그래서 오늘 나오는 단어 수평적 사고. 그러니까 뭔가 좀 융통성. 봅시다. TTCT에서
동그란 게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했더니 어떤 친구는 축구공, 탁구공, 야구공, 당구공, 테니스공 이랬어요. 1번은. 그 다음에 2번 학생은 축구공, 사탕, 사과, 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 누가 융통성이 높죠? 1번과 2번 중 누가 융통성이 2번이 높은 거지. 그래서 융통성은 뭐냐? 범주를 다양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범주를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범주만 내는 게 아니고 수평적 사고. 그래서 오늘 범주를 여러 개를 내는 것이 오늘 하는 사고 기법이냐. 오늘 하는 거 재미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일찍 오신 분들, 그쵸? 시작하면 제가 동영상 시작하잖아요. 오늘 동영상 몇 개 봤죠? 오늘 우리 동영상 몇 개 봤죠? 2개 봤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한 뭐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제가 수업 시작하면 바로 그 수업 그 뭐냐 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시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동영상 뭘 봤죠, 우리? 첫 번째 동영상 뭘 봤죠? 첫 번째 동영상 뭐였지? 첫 번째 동영상 뭐에 대한 거였지? 육색 회의 시간의 모자. 그래서 회의의 어벤져스 요거 오늘 배우는 거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린 것은 회의 시간에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의 색깔이 6개였어요. 그래서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녹색, 파란색. 그래서 90, 11 오늘 11주차죠. 11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할 때 첫 번째 보여드린 동영상은 수업 그 육색 사고 모자와에 대한 동영상이었어요. 육색 사고 모자.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올 때 사람들에게 모자를 씌워준다는 거야. 길동이에겐 흰색 모자, 그치? 영수에게는 빨간색 모자, 그치? 영희에게는 노란색 모자.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고 회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회의가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하얀색은 객관적인 사실, 빨간색은 느낌, 노란색은 긍정적인 거, 검은색은 부정적인 거, 녹색은 새로운 거, 파란색은 지휘적인 총괄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씌워주고 아이디어를 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육색 사고 모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동영상 뭐에 대한 거였죠? 두 번째 본 동영상 어떤 내용이었죠? 스캠퍼. 그래서 스캠퍼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오늘 수업 시간에 할 건데 스캠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SCAMPER S는 substitute, C는 combine, A는 adapt, M은 modify, magnify, minify, P는 put to other use, E는 eliminate, R은 reverse.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거를 다 미리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동영상의 주제는 일단 아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그 90, 11주차 수업 시작할 때 본 그 동영상은 첫 번째는 육색 사고 모자고 두 번째는 스캠퍼였어요. 이 주제를 알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영상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필기를 하십시오. 이거 필기하세요. 자, 오늘 그 수업 시작할 때 두 번째로 본 동영상에서 그러면 스캠퍼인데 거기서 S의 예로 뭐가 나왔죠? 필기하신 분 저기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거기서 지금 그 라면 회사 사장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스캠퍼를 쓰십시오 하면서 그거의 예로 S를 사용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무슨 라면이 나온다고 그랬지? 그 라면에 그 밀가루 면발이 밀가루 그치 당면 라면 이런 거 아니지 뿌셔뿌셔는 어우 좋아요 태중이 뿌셔뿌셔 좋은데 뿌셔뿌셔는 피의 예로 나왔지 푸투 아덜 유스 맞나요? 푸셔푸셔 태중인가? 답변해줘서 고마우시고. 오케이? 되셨나요? 푸투 아덜 유스.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은 라면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라면을 스낵에다가 다른 용도로 하다 보니 푸셔푸셔라는 스낵용 라면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라면의 면발이 밀가루예요. 밀가루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브스티튜트가 뭐냐면 밀가루 성분 대신 다른 것을 하면 어떤 라면이 될까요? 했을 때 뭐가 나왔지? 아까 전에 당면 라면 아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동영상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당면 라면 말고
쌀가루, 그렇지. 진선이 멋집니다. 진선이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쌀라면인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11주차 수업 시간에, 그치? 거기서 스캠퍼의 S의 예로 쌀라면이 제시되었다. OX. O인가요? X인가요? S의 예로, S의 예로, 오, 알겠죠? 그 다음에 C의 예로 뭐가 제시됐지? C, 컴바인. 컴바인의 예로 뭐가, 아니지. 컵라면은 그 A의, 주원이도 필기도 고맙고 A의 예로 되지.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사장님이 실제로 그 니신이라는 그 회사에 라면 회사인가 봐요. 안도우라는 사장님이 그 빨간 국물은 아래 예로 나왔지. 빨간 국물은 라면은 그 빨갛다라는 걸 뒤집어서 하얀 라면 이러면서 나온 거고 C는 뭐냐면 컴바인 무엇이냐 결합을 하는 거야. 라면을 다른 거하고 결합하면 뭐하고 결합할 수 있죠, 여러분들? 실제로 시중에 있어요. 그치, 라볶이. 그래서 라면과 떡볶이를 결합해서 라볶이. 그 다음에 또 뭐지? 라면하고 또 뭘 결합했죠? 라면과 뭘 결합했지? 라면과 짬뽕. 그렇지. 그래서 짬뽕 라면입니다. 이런 거 필기해 두십시오. 왜냐면 스캠퍼를 기억하거든. 여러분들이 스캠퍼를 아무리 뭐 스캠퍼나 이런 거보다도 스캠퍼의 S의 얘는 쌀라면, 그 다음에 당면라면, 그 다음에 SC, C의 얘는 라볶이, 짬뽕라면입니다.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A의 얘가 뭐였죠? SCAMPR에서 A의 얘가 뭐였지? A의 얘가 뭐였죠? A. 어댑트. 응용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그 라면의 그 사장님, 안도라는 사장님이 우리 그 일본 사람들은 라면을 숟갈에다 먹는데요. 근데 외국에 갔더니 그렇지 오케이 컵라면. 그래서 서양인들이 라면 먹는 방식을 봤더니 컵에다가 라면을 먹더래. 거기는 왜냐면 사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서양인들이 먹는 방식이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거지. 그래서 컵에다가 서양인들이 라면을 먹더라는 거야. 우리 그 동양인들은 사발에다가 먹는, 거기도 서양은 사발이 없으니까 컵에다 먹는 걸 봐서 대 이거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컵라면이 나왔다. 그래서 스캠퍼에서 A의 예로 컵라면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M의 예로 뭐가 제시가 됐죠? 매그너파이, 미니파이의 예로 뭐가 나왔지? 라면 중에서 매그너파이, 미니파이. 그치, 왕뚜껑과 컵누들. 그렇지. 왕뚜껑은 두 배잖아요. 그치, 두 배가 됐고 컵누들은 조그만하잖아요. 60g. 그래서 컵누들은 60g. 그러니까 기존의 라면보다 양을 더 많이 왕뚜껑. 그 다음에 기존의 라면보다 양을 더 조금 컵누들 해가지고 M의 예로 나왔고, 그 다음에 P의 예로 뭐가 나왔죠? P. 아까 전에 대답하셨죠? P. 푸트 아덜 유스. 라면이란 우리가 이렇게 끼니로 밥을 먹는 건데 이거를 다른 데다 이용하면 해가지고 뭐가 나왔지? 라면인데 다른 데다 스낵용 라면 무죠? 뿌셔 그렇지. 그렇지. 컵라면은 A의 예로 했고 그 다음에 뿌셔는 A의 예인 거지. 그 P의 예인 거지. P. 그래서 그 라면을 그 끼니용으로 먹는데 이걸 그냥 스낵용 과자처럼 먹는 거 해가지고 P의 예로 뿌셔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E의 예로 뭐가 나왔지? E가 엘리미네이트 제거하면. 라면에서 뭘 제거했대. 그랬더니 뭐가 나왔지 거기서? 이게 실제로 근데 이런 게 있나 봐요. 저는 제가 SCAMPEL 중에 E는 제가 못 먹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서 얘가 뭐가 나왔냐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라면을 넣으면 보통 그 라면에다가 물을 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가 물을 없는 라면이 그냥 전자레인지 그거 봤어요 동영상에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라면을 그때 우동 즉석 우동을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물 안 나와도 면에서 물이 나오는 우동. 제가 이런 걸 아직 못 먹어봤거든요. 제가 SCAMPL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먹어봤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물 안 넣고도 렌지 돌리면 나오는 뭐 이런 요새 즉석 우동이 나는데 그런 거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셨나요? 그냥 면발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면발에서 물이 나온대잖아요. 보셨나요? 없으신가요? 아직 없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까요? 잠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이런 또 찾아봐야죠. 왜냐면 우리 수업이 오늘 그 스캠퍼거든. 잠깐만 이거 했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아,
물 안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즉석 우동. 이런 게 있나? 아, 물 봉지. 물에 익지 않거나 탈수. 아, 이거 그리고 조리해야 됩니다. 아하, 그쵸. 이거는 아직 그건가 보네요. 그쵸? 가능한가요? 전자레인지로. 물을 먼저 끓인 후. 음, 그쵸? 즉석 냉동 우동. 이게 아니, 제가 그래서 이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우리 동영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불 없이. 불 없이. 불 없이. 이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물이 아니고 불이었나?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돼. 그쵸? 불 없이. 아니, 근데 물이라고 그랬죠. 동영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그냥 그건 아직 못 먹어봤어요. 이는 앞으로, 그쵸? 물 없이였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걸 안 먹어봤는데, 그거는, 어, 이거는 아직 우리 동영상에서 앞으로 미래에 나올 구성을 얘기했나 봅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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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안 넣고, 어, 전자레인지에 돌려 익혀 먹는 즉석 우동 있나요? 이런 게 되는 거지. 그쵸? 이건 우리 동영상에서만 나온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먹어봤어요. 다른 거는. 그쵸? 그쵸? 이거는 오직 그러네요.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는 방식. 조금만 넣는 것까지는 있대네요. 그치? 물을 조금만 넣고 방식은 작다. 그래가지고 조리법. 아주 적은 물만 사용. 근데 물 없이는 아니다. 제품이 드문가.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아주 조금까진 됐네. 그죠? 조금. 그래서 이거는 아직 우리 동영상에서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제가 그런 걸 먹은 적이 없거든. 그 다음에 아래 예로는 뭐가 나왔죠? 아래 예로는 뭐가 나왔죠? 그치. 꼬꼬면 나가사키 짬뽕. 그래가지고 이거는 국물이 하얀 라면인 거지.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육색 사고 모자와 스캠퍼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동영상 두 개 보여드렸고요. 첫 번째 보여드린 동영상이 육색 사고 모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여드린 것이 스캠퍼인데, 그럼 스캠퍼가 무엇인가요? 이러면 이 예를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서 S의 예로 쌀라면과 당면라면, C의 예로 라볶이와 짬뽕라면, A의 예로 컵라면, M의 예로 왕뚜껑과 컵누들, P의 예로 뿌셔뿌셔. 그치? 그 다음에 E의 예로 물 안 나와도 면에서 물이 나오는 즉석우동. 근데 아직은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을 조금 넣어도 되는 라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 넣어도 되는 라면. 그 다음에 아래 예로는 꼬꼬면과 나가사키 국물이 하얀 라면. 그래서 신기하죠? 그냥 여러분들 우리 내년에 어떤 라면을 출시할까요? 그냥 회의하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스캠퍼를 하면 뭔가 이런 새로운 라면이 등장하는 거지.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융통성. 그래서 첫 번째 구주차 때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좀 남과 다른 거,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 오늘은 범주를 다양하게 하는 거. 오늘 하는 거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사고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드보노 이분을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드보노 에드워드 드보노 이분은 몰타에서 태어나셨어요. 몰타. 여러분들 몰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의력 공부할 때는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여러분들 나중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몰타가 어디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몰타의 위치. 몰타 여기 있네. 몰타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몰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런 거 하나 알아. 여기 있어요, 여기. 몰타 저도 처음 봤어요. 영국은 여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오늘 저 수업 시간에 지도로 찾아본 도시 아니 국가죠. 이게 국가래요. 그래가지고 그쵸 인터넷으로 검색 그치 인터넷 검색 그치 인터넷으로 찾아본 것은 몰타
몰타를 찾아봤죠. 그쵸? 인터넷으로 찾아본 거. 몰타입니다. 몰타. 알아야지. 드보노가 몰타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몰타가 영국의 그때 식민지였대요. 아하, 이런 것도 이제 이 창의력 공부하면서 알아두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에드워드 드 보노 이분이 그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학자세요. 세계적인. 정말로 세계적인 학자신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난 게 1933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영국이 몰타를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근데 이제 지금은 독립을 했어요. 몰타가. 우리 그래서 이런 것도 아는 거지. 그러면 이 몰타가 어딨냐? 여기 있는 거지. 여기.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도 필기. 그래서 인터넷으로 몰타. 그쵸? 몰타. 그치? 인터넷으로 몰타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스캠퍼에서 R을 알아 E를 알아본 거지. 엘리미네이트. 그래서 물 안 넣어도 되는 그런 우동이나 라면이 있는가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E를 찾아봤고 이거 몰타 지도를 알아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때 여러 개를 같이 기억을 하면 몰타 하면 드보노 육색 사고 모자 이런 거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었고 여기 있고 여기가 영국.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식민 지배를 했고 이제 드보노가 거기 태어난 거예요. 몰타에서 태어났고요. 그래갖고 이분도 대단한 게 몰타에서 그 학부를 몰타에서 졸업을 하셨어요. 몰타 국가가 국적이 몰타시니까 거기서 이제 학사를 받으시고 의과대학에서 학사를 받으셨어요. 그래놓고 그 장학금을 그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거야. 이것도 대단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100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학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드보노가 지원을 해서 거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석사와 박사를 영국에 가서 한 거지. 그래서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 거기 가서 이제 석사 박사를 했는데 박사 학위를 두 개를 심리학, 생리학 대단하시죠.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그래서 의학, 심리학, 생리학 그러니까 학문에 아주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분. 그래가지고 이분은 창의력을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연구소도 채우셨고요. 그 연구소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드워드 드 보노.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거는 이거 레터럴 싱킹 이 단어를 처음으로 책에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레터럴 이게 뭐냐? 뭔가 좀 느낌이 그렇잖아요. 레터럴 하면 수평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지? 그 길포드는 무슨 사고를 했죠, 여러분들? 컨버전트와 다이버전트 기억나시나요? 길포드 창의력 할 때 길포드 다이버전트라고 하셨죠. 근데 드보노는 이게 이런 것도 또 알읍시다. 드보노에서 이게 성이래요. 그리고 요거는 뭐 약간 그런 뭐 어떤 그 접두어래요. 접두어. 뭐 어떤 뭐 집안의 어떤 뭐 집안을 나타내는 접두어고 그래서 이게 성. 그러니까 드보노 하면 보노가 성인 거야. 그러니까 제 이름이 조선이면 조가 드보노에서 보노인 거지. 그래서 보노. 그래서 뭐 붙여쓰기도 하고 뜻을 내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띄어써야지 맞는다고 합니다. 이게 접두어. 그 집안을 나타내는 접두어고 보노가 성씨. 그래서 이제 이분이 레터럴 싱킹 요 단어를 했는데 이 느낌이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직적 사고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근데 많은 문제는 우리가 수평적 사고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Lateral Thinking이라는 이 책을 쓰셨고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나 사람들이 저도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와 멋진 단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사전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Lateral Thinking 이 단어를 이제 창의력에 도입하신 분. 수평적 사고를 합시다. 이런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 이거지. 그러면 수평적 사고가 중요한데 그 수평적 사고를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했더니 이분이 육색 사고 모자. 그러니까 흰색, 검정색, 빨강색. 색깔은 수평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에 위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펼쳐보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분.
아,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드보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드보노. 그래서 이분도 그, 그 영국, 그치? 영국에서 이분도 방송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셨대요. 어허, 멋지죠. 어, 그쵸. 그래서 이분도 영국 방송에 출연을 하셨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드보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생물 공부를 많이 하시, 의학과, 그치? 생리학. 그래가지고 인간의 사고는 지각과 처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지각이고, 그 다음에 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지각은 방향 설정하는 데는 별로 노력을 안 기울이고, 처리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야. 그냥 열심히.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창의력 연구하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근데 요즘은 방향 설정을 하고 열심히. 그래서 약간 방향 설정하는 거는 그냥 약간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답이 없는 상황에서 말풍선을 하고 하니까 저는 옛날에는 이런 건 좀 약간 좀 쉬는 것 같다. 뭔가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은 지각과 처리의 두 단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리에만 열심히 한다. 응. 그 지각하는데 별로 노력을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는 지각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쪽에 좀 더 해보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수평적 사고와 그 수직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우물 파 이런 거지 이런 건 수직적 사고라는 거야. 근데 여러 개를 이렇게 파는 거 이런 거 이제 수평적 사고라는 거지. 그래서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가 있는데 수평적 사고는 지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멋지죠? 새롭게 지각하고 그래야 새롭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이 정말 와닿았는데 당신은 과거를 분석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우리 또 이제 후반전 지금 중간고사 마치고 뭐 브레인 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그다음에 마인드맵, 그다음에 시네틱스, 강제 결합 해가지고 이런 그 사고 기법들이 나왔네라고 하면서 이런 걸 배우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누군가 개발하신 거잖아요. 근데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디자인 더 퓨처. 이거 멋지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그냥 이전에 누가 뭘 했고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제 초, 중, 고,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허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창의력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이렇게 퓨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 분들이죠.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약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거는 좀 약하면서 그냥 과거만 열심히 분석을 한 거야. 이해하고 암기하고 분석하고 이걸 진짜 열심히 한 거지. 그러니까 수직적 사고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이 디자인 더 퓨처 하는 게 좀 약했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완을 하니까 하루가 굉장히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드워드 드보노 당신은 과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이런 거는 과거를 분석하는 거죠. 누가 뭘 했고 프랜스는 TTCT를 개발했고 그렇지? 근데 당신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것은 이런 것을 배운 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풍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멋지죠? 음.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을 잘하는 분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느낀 거 말풍선을 하는 순간 즐거워요. 하루가 말풍선 없이 그냥 흘러가면 하루가 너무 단조로워요. 근데 말풍선을 이렇게 잠시 하면 하루가 즐겁고요. 그 말풍선을 내가 현실화하면 뿌듯해요. 그래서 오늘 드보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각과 처리가 있는데 처리를 조금 이제 너무 사람들이 처리만 열심히 하는데 지각이 중요하다. 처음에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리더는 특히 그렇지. 리더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 근데 우리가 방향 설정할 때 수직적 사고 말고 수평적 사고를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럼 수평적 사고를 어떻게 하죠? 라고 물은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육색 사고 모자, PMI, OPV 이런 사고 기법을 제안을 하십니다.
어이고, 멋지죠? 그래서 PMI, OPV.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 그 일상생활에서 이걸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이런 제가 알려드린 이런 사고 기법 생활하시고 공부하시는데 체육체득하셔서 활용하십시오. 그래서 육색 사고 모자는 뭐냐면 드보노가 개발한 건데 우리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에서 본 거고 색깔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녹색, 파란색. 여러분들 하얀색 하면 뭐 어떤 느낌이신가요? 자, 중립적, 감정적, 긍정적, 비판적, 창의적, 지휘자. 어떤 게 좀 하얀색하고 어울리세요? 하얀색. 객관적, 중립적, 감정적, 긍정적, 비판적, 중립적. 그러니까 하얀 모자를 쓴 사람은 중립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야. 하얀 모자를 쓰고서는 아, 그 사람은 몇 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여기는 시속 몇 마일로 달렸습니다. 이런 숫자,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다음 빨강색은 아, 이거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아, 전 이거 별론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별로예요. 뭐 이런 거지. 그래서 하얀색,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은 여러분들 보세요. 유치원이나 그치 학원 차량 보면 무슨 색이지? 유치원 차량, 어린이집 차량 무슨 색이죠? 유치원 차량, 어린이집 차량 무슨 색이지?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은 뭐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거. 그래서 긍정적인 거를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검은색은 뭐겠어요? 검은색. 검은색 하면 뭐가 떠올라요? 검은색?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적, 부정적인. 아, 이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 이건 좀 그 시간이 많이 들어요. 아, 이거는 노력이 너무 많이 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뭐 이런 거지. 녹색은 뭐냐? 좀 새로운 거. 새싹. 좀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거. 파랑색은 뭐냐? 지휘자. 자, 이제 정리합시다. 정리해 봅시다. 결론해 봅시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그냥 우리 자, 내년에 우리 어떤 라면을 개발할까요? 아이디어 내세요. 이러면 아이디어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해봅시다. 라는 게 육색 사고 모자. 멋지죠? 이렇게 된 거고. 육색 모자 활용할 때 한 번에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 길동이는 흰색, 그치? 영희는 빨강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 생성을 할 때는 먼저 하얀색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녹색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노란색을 통해서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통해서 비판적인 걸 생각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평가할 때는 조금 느낌, 노란색, 검은색.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디어 생성할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자도 좀 순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색 사고 모자 이렇게 된 거지. 육색 사고 모자. 그랬고 그래서 이런 거지. 자 봅시다. 이 차는 6초 만에 60마일까지 가속이 가능합니다. 주행 시 연료 소비량은 갤런당 25마일입니다. 무슨 색깔 모자? 6시 30분에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색깔 모자? 이런 문장은 누가 어떤 모자를 흰색 모자 이런 거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실제로 뭐 동아리 그치 이런 데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자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내 생각으로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나는 이런 처리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색? 무슨 색이죠? 이거 무슨 색 모자? 빨강색 모자. 그 다음에 자 많은 친구들이 요즘 연예인이 되려고 합니다. 연예인이 되면 성공하면 명성도 얻고 수입도 좋습니다. 원한다면 해보십시오. 성공한다면 명성도 얻고 수입도 좋습니다. 노란색인 거지. 근데 옆에서 야 연예인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야 그게 전국에 야 그 전국에 이름 나이가 한 명이냐 이러면 이거 이제 검은색인 거지. 그래서 노란색 모자를 쓰고는 긍정인 거 이쪽은 검은색. 네가 어떻게 그 노래 그 실력 가지고 이런 검은색인 거지. 자 우리 네모난 햄버거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거 무슨 색? 네모난 햄버거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무슨 색? 녹색.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오늘은 에드워드 드보노 아시고 드보노의 육색 사고 모자 각각의 색깔을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를 내면 회의가 모자 하나 씌워줬으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육색 사고 모자입니다. 그거 알면 되고. 그래서 요건 거지. 그래서 하얀색 모자를 쓰고 그 화산 활동에 대해서 의견을 내봅시다. 그러면 화산 활동의 중립적인 거, 그 다음에 빨간색인 거, 느낀 점, 화산의 검은색, 화산의 노란색도 있대요. 화산 활동의 노란색은 뭐가 있을까요? 화산 활동의 노란색은 뭐가 있을까요? 화산 활동의 노란색은 뭐가 있죠? 화산 활동의 노란색. 화산 활동의 노란색. 화산 활동을 쓰고 노란색. 화산 활동이 주는 이로움은 뭐가 있을까요? 화산 활동이 주는 이로운 점. 화산 활동이 주는 이로운 점. 화산 활동을 노란색 쓰고 모자를 쓰고 하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지? 노란색. 화산 활동을 쓰고 노란색. 그치? 화산 활동을 쓰고 노란색. 그치? 온천을 만들 수도 있다. 그치? 우리 제주도 화산섬, 녹색 모자,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파란색 모자를 쓰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육색 사고 모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고하여 보자. 그쵸? 아픈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을 훔친 행위. 남편이 있는데 하인츠라는 남편이 아픈 아내가 아파요. 근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훔쳤어요. 이거는 불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른가? 이런 거 딜레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행위를 효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요거 하인츠의 딜레마, 효녀 심청. 둘 중에 하나를 육색 사고 모자 하나를 쓰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인츠의 딜레마, 효녀 심청. 두 개 중에서 육색 사고 모자 중에 하나를 쓰고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봅시다. 아픈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남편이 약을 훔쳤어요. 불법적이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인가? 이러면 뭐 이제 흰색 모자, 검정색 모자, 노란색 모자, 빨강색 모자, 초록색 모자를 쓰고 얘기를 해보는 거지.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자를 쓰고. 둘 중에 하나 모자를 쓰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떠신가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한 분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떠신가요? 얘기를 해봅시다. 어떠신가요? 한 개만. 하인츠 딜레마 효녀 심청. 모자를 하나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생각. 효녀 심청을 저희는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심청이는 효녀다. 근데 이거를 육색 사고 모자를 쓰고 모자 중에 하나를 모자 중에 하나를 쓰고 의견. 하인츠 딜레마하고 효녀 심청. 의견. 한번 해봅시다. 하인츠 딜레마 효녀 심청. 저는 효녀 심청은 효녀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색 모자를 썼을 때 이러이러함으로. 또는 저는 효녀 심청은 효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자를 썼을 때 이러이러할 수 있으므로요. 어떠신가요? 한 분 말씀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학교에서는 효녀라고 배웠거든. 근데 그거를 다른 색깔 모자를 쓰면 아니다라고 의견도 낼 수 있는 거지. 해봅시다요. 어떠신가요? 효녀 심청을 검정색 모자를 쓰고 한번 해보세요. 효녀 심청이 그치 살아가는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딸이 없는데 눈을 떠도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그거는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멋지죠? PMI는 뭐냐면 제가 이걸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에드워드 드보노가 개발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어떤 거를 할 때 장점과 단점과 흥미로운 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색 사고 모자는 좀 6개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그 6개를 근데 다르진 않아도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뭐 노란색, 검정색 막 해도 되지. 여기가 그런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노란색, 검정색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PMI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음악의 정치, 사회 내용을 담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들은 PMI 해봅시다. 어떠신가요? 음악의 정치, 사회 내용을 담는 것은 옳지 않다. PMI 어떠신가요? 음악의 정치, 사회 내용을 담는 것은 옳지 않다. M 반대 입장. 그렇죠? 그러면 나는 M이라는데 딴딴딴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바람직한 국악계승 P 흥미로운 찬성 입장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드보노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특히 리더가 되는 분들은 이런 그 수평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팀원 중에는 이것이 그 검정색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노란색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그냥 그 흰색 모자를 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P고 어떤 사람은 M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창의력을 연구하는 분들은 리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느낀 게 이 융통성 이거 육색사고 모자 PMI 스캠퍼 이거는 정말로 리더하는 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팀원분들은 그냥 본인 나는 P 나는 M 그냥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리더를 하시는 분은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있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팀원분들의 그 다양한 시각도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융통성 정말 이거 제가 드보노 선생님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바람직한 국악 계승 발전 방향. 어 국악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전통이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그, 그 서양 거랑 합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 국제화 시대에 맞게 변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한복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한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서양화된 한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드레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거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언제였지? 그 추석이었잖아요. 추석 때 제가 그 경복궁과 창덕궁을 갔어요. 여러분들 명절 때 궁에 가니까 입장료가 무료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나요? 명절 때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가요? 그 경복궁, 창덕궁 종묘를 갔는데 입장료가 다 무료였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보니까 궁궐을 그렇게 요번 추석 때 제가 갔었는데 다 무료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셨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거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거기 갔더니 한복이 이게 한복이 아니고 드레스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거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통 한복을 서양과 맞춰서 드레스화된 한복 PMI 어떠신가요? 드레스화된 한복 PMI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가요? P P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궁궐에 가서 그치? 경복궁 그다음에 창덕궁 거기 가서 한복 그치? 한복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신 사고 기법 뭐죠? 한복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신 사고 기법 뭐죠? 한복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신 사고 기법 11주차 수업 시간에 한복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한 사고 기법 PMI 그런 거 필기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드레스 한복인 줄 알았어요. 드레스 한복. 그래서 이런 게 그러면 PMI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P 인분도 계시고 M도 있고 그래서 흥미로웠어요. 한복이 저렇게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막 그 레이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어머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PMI 제가 추석 때 여러분들도 명절 때 한번 궁궐에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갔더니 일단 입장료가 다 무료고요. 그리고 또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바퀴 도니까. 그래서 추석 때 그 한복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 궁궐에 갔던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한복 예를 들은 사고 기법 PMI 그 사고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드워드 드보노가 개발했다. OX 에드워드 드보노가 개발했다. OX 그 사고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알겠죠? 그거 O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PM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한복 그 뭐냐 궁궐에 가셔서 한복 입은 사람들을 그 한복을 예로 들어 개량 한복을 예로 들어 설명하신 사고 기법은 무엇인가? 그렇지? 경복궁, 창덕궁에 이제 가셔서 봤는데 거기에 개량 한복, 드레스 한복을 보셨다. 그 예로 들은 사고 기법 PMI 필기하십시오. PMI 추석 때 개량 한복, 드레스 한복 PMI. 그다음에 요거 그래서 옛날에는 그 크리스마스 때 길거리 나가면 캐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음원을 구입했는데도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된대요. 이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 PMI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음원을 구입을 했는데 그치? 내가 그 뭐냐 그 사람의 음반을 샀어요. 근데 그거를 그 공공장소에서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된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길거리 가다가 이런 캐롤도 많이 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PMI, PMI, PMI 의견 그쵸? 저작권 아하 큽니다. 그쵸? PMI 그래서 PMI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그림을 보고 PMI 자 이 그림에 대해서 P 자 이 그림을 보고 P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죠? 이 그림을 보고 P 긍정적인 거 이 그림을 보고 P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P에 대해서 의견을 내봅시다. 생동감이 있다. 그쵸? 생동감이 있다. 그 다음에 M. 이 그림을 보고 M. 축구 선수들이래요, 제목이. M. 이 그림을 보고 M. 이 그림을 보고 M. 뭐가 있죠? 이 그림을 보고 M. 이 그림을 보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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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보고 M. 축구 같지가 않다. 그쵸? 저도 뭐 이거 뭐 저기 강아지하고 뛰어노는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축구공이 안 보여요. 저도 그래서 아, 이게 제목이 축구 선수들인데 뭐 강아지하고 저기 저는 뭐 강아지하고 달리기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아이 이 그림을 보고 흥미로운 점 뭐죠? 이 그림을 보고 아이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을 보고 아이 색깔이 다채롭다. 그렇죠? 막 여기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색깔이 다채롭죠. PMI입니다. 그쵸? PMI. 자, 그럼 우리 여기서 PMI 여러분들이 주제를 하나 정해 보세요.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PMI로 해보고 싶은 거 PMI 주제 한번 정해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나요? PMI 주제를 한번 내보세요. PMI 해보고 싶은 주제 있나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PMI, PMI, PMI.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PMI 해보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생태학 이런 데 그런 게 많지. 또 생명윤리 이런 데도 많고. PMI 본인이 주제를 내면 기억하기도 좋겠죠. 우리가 11주차 수업 시간에 그 다 함께 생각해 보기 PMI 주제 한번 해보세요. PMI 주제, PMI 주제 있으실까요? PMI 주제, PMI 주제, PMI 주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네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댐 건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 그럼 생각해보기 PMI. 댐 건설에 대해서 PMI.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가요? 댐 건설에 대해서 여러분들. 댐 건설. 댐 건설. 댐을 건설하잖아요. P, 그쵸? P 하면 이런 P 이렇게 되는 거지. M도 혹시 계신가요? M.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생태 연구하시는 분들은 M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댐 건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그런 게 이제 뭐 그런 거지. 그,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개발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자연을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렇죠? 좀 이런 건 어렵죠. 그다음에 OPV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드보노가 제안한 건데 그래서 드보노는 기본 입장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각과 처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각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자. 어떤 지각? 수평적 사고를 하는 지각. 그럼 수평적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육색 사고 모자, 그 다음에 TMI, 그 다음에 OPV. OPV가 뭐냐면 Other People's View.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멋지죠? 왜냐면 이런 거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똑같은 뉴스를 보고 똑같은 그치 신문을 보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고려하는 요인이 다르고 고려하는 요인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연이 우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개발이 우선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뉴스를 듣고 똑같은 신문을 보고 테레비를 보고 이랬어요. 근데 사람마다 고려하는 요인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멋지죠?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화공회사에서 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농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새로운 살충제가 개발했대. 내가 농부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 새로운 살충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제가 농부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가격이 얼마일까? 이럴 것 같지? 지금 쓰는 것보다 저렴한 번 써볼까?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그 화공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에 실제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뭐 연구원도 좋고, 임원도 좋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팔릴까? 그렇지.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농부라면 저 가격이 얼마일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화공회사 사람이라면 아, 이게 얼마나 팔릴까? 내가 근데 일반 소비자, 우리죠? 일반 소비자라면 어떨까요? 뉴스에서 요번에 새로운 살충제가 개발이 됐대요. 내가 일반 소비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일반 소비자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반 소비자, 우리네요. 뉴스를 들었는데 오늘 9시 뉴스에서 아, 건강에 좋을지 안 좋을지. 그렇지. 저거 살충제가 새로 개발됐다는데 저거 뿌리면은 아, 그러게. 아, 뭐 이런 거지. 내가 근데 환경 문제, 내가 지금 환경을 전공하고 있는 전문가예요. 내가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환경단체에서 일하는데 새로운 살충제가 개발이 됐대요. 어떨 것 같아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내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이게 그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OPV 한번 해봅시다. 어떤 걸 가지고 OPV를 해보면 좋을까요? OPV, OPV 주제 이거 많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많죠? OPV. 자, 다 함께 생각해보기 2. 자, 생각해보기 1은 PMI를 댐 건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보기 2, OPV를 무엇에 대해 해볼까요? 생각해보기 2, OPV. 어떤 주제를 한번 정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생각해보게. OPV. 어떤 게 있을까요? OPV. 어떤 게 있을까요? OPV. 해보고 싶은 거. 새로운 AI 툴이 개발되었다. 그치? 자, 봅시다. 그거 할까요? 어떠세요? 또 다른 거 의견 있나요? 새로운 AI 툴. 요런 참 관심사가 많겠네요. 새로운 AI 툴이 개발되었다. 그걸로 해봅시다. 새로운 AI 툴이 개발되었다. 요즘 AI 툴이 엄청 많더라고요. AI 툴이 개발되었다. 개발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뉴스를 지금 9시 뉴스에 했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입장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입장? 어떤 입장? OPV 중에서 어떤 입장? OPV 어떤 거? 그치, 소비자. 소비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소비자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소비자. 그럼 일단 소비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AI 툴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전 것보다 쓰는 것이 좋을까? 그치? 그 다음에 또 다른 입장은 누가 있을까요? 소비자 말고. 소비자 말고 또 누구?
그렇지. 시중 기존에 있던 AI 회사 개발자 무슨 생각할까요? AI 기존의 개발자 무슨 생각할까요? AI 개발자 무슨 생각할까요? 기존에 있던 그 전에 있던 우리 툴보다 더 나은가?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 에드워드 드보노를 배우면서 아 정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정말 멋진 분이시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어디서 했냐면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같은 과에 왔다는 것은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취향을 한 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우리 과의 그 선배님, 후배님들, 교수님들, 그럼 뭔가 비슷한 거지. 저하고. 그치?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이런 거지. 근데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갔더니 너무 다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저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아니 저분들은 왜 나만 보면 저럴까 이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에드워드 드보노 조금 지나서였지. 그때는 몰랐지.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그래서 그때 뭘 배웠냐면 그 카네기 여러분들 아시나요? 카네기 카네기의 그 책 있잖아요. 카네기 인간관계술. 그쵸?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고 그 교육을 받았어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간관계론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읽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좀 이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를 했는데 이런 이제 창의력 그때 이제 드보노를 그때 이렇게 깊이 몰랐지. 그래서 드보노를 배우고 나서 아, 이거였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배우면서는 그 책도 열심히 읽고 그 프로그램도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 사람들이 다양하구나. 근데 이제 에드워드 드보노 이걸 보면서 OPV였구나. OPV.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쪽에서 보면 정말로 답답하면 정말 답답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죠. 기한이 1월 뭐 31일까지 하세요. 6시까지 하세요. 이러면 제가 그걸 제가 정하는 거지. 아니 뭐 하루 늦으면 뭐 어때? 뭐 이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 이렇구나. 왜냐면 그 일이라는 거는 우리 부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이걸 한 다음에 다른 부서에 넘겨줘야 또 이게 일이 돌아가니까 우리 부서에서 넘겨주지 않으면 이게 딜레이가 되니까 그 다음 부서가 그냥 멎어 버리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또 필기 하나. 카네기 인간관계론. 카네기 그 책 있죠? 카네기 인간관계 관계론 이 책 있죠? 응, 요런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고생을 하도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사고 기법 OPV 그렇죠? 카네기 인간관계론 요거 OPV 그래서 에드워드 드보노를 배우면서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 에드워드 드보노 인터넷 검색 에드워드 드보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인터넷 인터넷 에드워드 드보노 그치 드보노 그래서 보노가 조라는 이런 이게 성씨가 보노인 거예요. 보노. 그다음에 드는 그 접두사래요. 그래서 이게 띄워 쓰는데 붙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원칙은 띄워 쓰는 거래요. 그래서 드보노 몰타 분이셨고요. 몰타이사였고 의사이셨고 학부가 의사예요. 그래놓고 이제 석사 박사 논평가 그래서 수평적 사고 6가지 모자 그쵸? 몰타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쵸? 여기 가가지고 몰타 거기 가지고 장학생 그쵸? 그래서 측면적 사고 그래가지고 이 측면적 사고 우리서는 수평적 사고라고 했고 46개 언어로 85권의 책을 썼다. 야 대단하죠. 이걸 창시하신 거지. 그래서 이분이 정부 기관 이런 데 굉장히 하신 거지. 그래서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12권의 책 중 하나로 묘사되었다. 대단하죠. 2차 세계대전, 그치, 1945년 이후 이분이 그 가장 영향력 있는 12권의 책 중 하나로 묘사되었다. 측면적 사고.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쵸? 우리가 수직적 사고 말고 이렇게 그 수평적 사고를 하자는 거예요. 수평적 사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 요렇게 그 열심히 할 방향성을 정하고 열심히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분 보면 이게 또 대단해요. 이런 분이 뭐라 했냐면 인류가 이제 나아갈 거 있잖아요.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1994년에 채널에서 30분 분량의 강연을 하고 이런 데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2040 아직 2040년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 이걸 제작했는데 여기서 현대 사회의 극좋은 상태의 냉동에서 풀려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런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는데 2040년에 그 냉동에서 풀려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묘사했대. 여러분들 이런 상상력 되시나요? 되세요, 이런 거? 놀랍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거 인류가 나아갈 핵심적인 거는 더 나은 언어. 그래가지고 이런 코드도 만들으셨대요. 그래서 드보노 코드 6위는 내 관점을 말해주면 내 관점을 말해주겠다. 이런 코드도 만들었대요. 앞으로 이런 거 이렇게 소통할 때. 이 멋지죠? 예. 이래가지고 이거 이분 보면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의 원인이 이거를 먹는 사람들에게 발견 낮은 아연 수치 때문일 수 있다고 조언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낮은 아연 수치가 공격성을 높인다고 주장을 하셨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외로 배송하는 방안도 제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많은 것도 그쪽에서 먹는 이런 것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죠. 그 다음에 이것은 기업들이 정부처럼 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민간 화폐라는 개념도 제시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와 이거 뭔가 이런 그 좀 진짜 좀가 뭔가 이런 그 사고 하시는 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와, 참 이렇게 좀 감탄을 하신 분. 이런 생각. 2040년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그쵸? 뭐 이런 코드. 이런 6일을 보면 내 관점을 말해주면 내 관점을 말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거. 그 지역에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치? 그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치? 아연 수치가 낮으면 공격성이 있다.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거고. 민간화폐. 아,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에드워드 드 보노.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아실 거는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쵸? 이거 당신은 과거. 그쵸? 오늘도 우리가 드보노를 배웠는데 드보노를 배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디자인 더 퓨처인 거지. 그치? 디자인 더 퓨처. 요거 아시고. 그래서 에드워드 드 보노. 그다음에 스캠퍼. 스캠퍼는 원래는 오스본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동영상 보면 그 스캠퍼를 개발한 사람이 그 알렉스 오스본이라고 나와요. 동영상을 가만히 잘 시청을 해보시면. 그래서 오스본이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좋은 아이디어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9개 범주에 75개 질문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9개 범주에 75개 질문을 제시를 하면 그러니까 75개 질문을 하면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지. 75개 질문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타 용도, 다른 데 쓸 용도는 무엇이 있을까? 현재 것을 다른 데 쓰고 이 재료를 다른 데 사용. 이러면 아이디어 나온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이렇게 하고 수정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9개 범주 75개.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치?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 75개 질문을 하면 라면에 대해서 75개 질문을 하면 새로운 라면이 75개 중에 한 개는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오스본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질문 9개 범주 75개 질문을 제시를 하신 거야. 질문 이렇게 대치를 하면 그랬는데 이거 봐요. 75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근데 봐봐요. 75개 9개 범주 75개 범주 그 9개 범주 75개 질문을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수업 마치면 까먹잖아. 그래가지고 오스본이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에버리라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오스본의 말이 맞기는 맞아. 근데 너무 외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에버리 오스본 걸 가만히 보다가 이거를 스캠퍼라고 요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스캠퍼라고. 그래서 스캠퍼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스캠퍼가 기억에 날 것 같아요. 9개 범주 75개 질문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마친 다음에 스캠퍼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스캠퍼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내신 분은 알렉스 오스본이에요. 그분이 처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것은 질문을 많이 하면 된다. 그래서 범주를 9개 범주를 해서 질문을 범주별로 뭐 9개니까 8개 했겠지? 8, 9, 72. 범주별로 9개씩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75개 질문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따라서 여러분들 창의력이 안 나온다고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75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에버이 그거를 보고 아, 이거 정말 말이 많네요. 그래서 에버이 말이 맞는데 203? 가연이? 아, 그거 곱하기 하신 거예요? 맞나요? 9 곱하기 그렇게 하신 건가요? 9 곱하기 이렇게 하신 건가요? 203이라고 하셔서. 아유, 멋집니다. 그랬더니 에버이 그걸 보고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오스본의 말이 맞기는 한데, 그거 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캠퍼라고 요약을 한 거야. 서브스티튜트, 컴바인, 어댑트, 모디파이, 매그너파이, 미니파이, 푸트 아덜 유스, 엘리미네이트, 리버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그 동영상 S, 그치? 쌀라면, 당면라면, C, 라볶이, 짬뽕라면, A, 컵라면, M, 왕뚜껑, 컵누들, P, 뿌셔뿌셔, E,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물 조금만 넣어도 되는 즉석우동. 그 다음에 R, 꼬꼬면, 나가사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 적어도 이래서 이게 실제로 발명반에서 이걸 많이 써요. 발명반에서 아이디어 낼 때 스캠퍼를 많이 합니다. 스캠퍼 S. 오늘은 이거 알면 돼요. 그래서 육색 사고 모자, 모자의 색깔, 그 다음에 PMI, 그 다음에 OPV. 오늘은 그 사고 기법을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법이 PMI하고 OPV.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육색 사고 모자는 6색깔 하기가 조금 부담이 돼가지고 거기서 노란색과 검정색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인터레스팅은 빨간색하고 약간 비슷하고 흥미로운 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거 결정을 할 때 PMI. 그래서 요번에도 뭐 결정 하나 할 때 제가 PMI하고 OPV를 셌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 스캠퍼는 이거 S는 서브스티튜트, 종이컵 말고 플라스틱 컵. 뭐 이런 거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컴퓨터와 복사기, 컴퓨터와 팩스. 그 다음에 벨크로 그 씨앗이 옷에 달라붙는 거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노트북. 그쵸? 노트북은 컴퓨터를 조그맣게 만든 거.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거 보셨나요? 버스를 통해 음식점을 만든 거. 이거 보셨나요? 버스가 아니고 그 트럭 같은 거를 가가지고 거기서 막 타코야키 이런 거 만드시는 거 보셨나요? 버스를 통해 음식점. 다른 용도. 버스 그 트럭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음식점. 그 다음에 기차 칸에서 음식점. 이런 거 보셨나요? 기차에서 음식점 칸. 기차에서 한 칸이 이렇게 음식점. 그런 게 피해 예인 거지. 그래서 아까 전에 동영상에서 피해 예로 뭐가 나왔죠? 동영상에서 피해 예로 뭐가 나왔지? 두 번째 시청한 동영상에서 피해 예로 뭐가 나왔죠? 부셔부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보면 그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고 그럴 게 아니고 아,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 이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질문을 많이 안 해봤네. 스캠퍼 질문을 많이 안 해봤네. 뭐 이런 거지. 스캠퍼 질문을 많이 안 해봤네. 그 다음에 육색 사고 모자, PMI, 그치? 이런 거를 많이 안 해봤네. 그래서 아, 창의력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있죠. 그 다음에 E, 엘리미네이트, 자동차 덮개가 없는 오픈카. 그 다음에 뒤집기에 얘 뭐가 있죠, 여러분들? 그 옷 같은 거 보면 겉옷을 속옷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뒤집어서 옷 입고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해보면. 그래서 주제를 정하고, 그쵸? 주제를 정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본다. 그쵸? 우리 주변에 휴대전화, 이어폰, 휴대용 헤어드라이기, 소형 라디오, 3분 라면. 그쵸? 아이가 줄었어요. 아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 저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하는 거지. 스캠퍼.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실제로 학교 발명반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사고 기법. 많이 사용하는 사고 기법. 발명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발명반에서 스캠퍼 가지고 그 많이 합니다. 이런 거 필기. 스캠퍼 발명반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대신 종이봉투. 그치? 음악을 듣는 라디오 장치. 그치? 응용하고 야구 관람할 때 모자 크게 모자를 정리함으로. 그다음에 요거 제거하면 그쵸? 망사처럼 쓰는 라면.
왕사처럼 쓰는 모자. 그쵸? 뒤집기. 모자를 뒤집으면 가방. 이렇게 되는 거지.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 스캠퍼입니다. 스캠퍼. 그 다음에 형태분석법은 말 그대로 이것이 이분도 지유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회사 에어로 제트사에서 연구원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항공우주공학과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실제로 에어로 제트사에서 재직할 때 새로운 엔진을 제안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모폴로지컬 애널리시스, 형태 분석법이 영어로 모폴로지컬 애널리시스인데 여기서 모폴로지가 생물의 내부 구조나 외형을 보고 연구하는 것을 모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렬기법이라고도 부르고 가능성 격자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행렬기법, 가능성 격자기법. 그래갖고 이거지. 그래서 제트 엔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제트 엔진의 독립변수가 엔진이 움직이는 매개물이 4개가 있대요. 진공, 대기, 물, 지구 내부. 그 다음에 제트 엔진이 연결된 추진 연료의 작동 타입이 정지, 이동, 진동, 회전 4가지가 있대요. 그 다음에 추진 연료의 물리적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3가지가 있대요. 추진 장치의 타입이 없음, 외장, 내장 3가지가 있대요. 점화 타입이 자기 점화, 외부 점화 2가지. 작동의 연속이 계속적, 단계적 2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 지금 독립 변수가 1개, 2개, 3개, 4개, 6개인데 여기에 따라서 4가지, 4가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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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경우의 수가 전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제트 엔진을 만드는데 제트 엔진이 움직이는 매개물, 그 다음에 연료의 작동 타입, 그 다음에 물리적 상태, 장치의 타입, 점화 타입, 작동의 연속 이렇게 됐어요. 자, 세부 항목 개수가 몇 개가 나오나요? 세부 항목 개수가 몇 개 나오죠? 576개. 멋지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이고야 해봤더니 576개의 제트 엔진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당시에 5가지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571개를 제출했대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그걸 보고 그 중에 실제로 실현 가능한 걸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멋지죠? 실제로 회사에서 적용한 방법. 그쵸? 아이고 멋집니다. 그래서 지위키. 그쵸? 그래서 연구원으로 일하실 때 하신 방법, 가능성 격자 기법.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우유통을 만드는데 우유통의 모양은 원통형, 직사각형형, 삼각형형. 재료는 플라스틱, 비닐, 유리, 종이, 알루미늄. 여기서 5개, 이쪽으로 3개. 그러면은 5, 3, 15개가 있는 거지. 15개가 있고 그 중에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에는 종이로 된 직사각형만 있었어요. 혜태우유. 우리 초등학교 때 급식에 혜태우유였거든요. 그때 직사각형 종이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원통형 플라스틱이 나오고 삼각형 비닐이 나오더라고요. 멋지죠? 그래서 이런 거 형태 분석법, 독립변수, 모양과 재료. 그치? 그럼 모양이 3개, 재료가 5개 이렇게 되는 거지. 멋지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형태 분석법.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자, 이것도 필기합시다. 이거 제가 논문에서 찾은 거예요, 이거. 이 그림 논문에서 찾은 거예요. 이거. 자, 이거 논문에서 찾으셨다. 논문에서 검색해서 거기 있는 자료를 넣으신 거다. 이게 뭐냐? 형태 분석법. 그래가지고 필기 이런 거 분석법, 형태 분석법 하면서 이거 제가 제가 형태 분석법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실제로 사용이 될까? 이랬거든요. 실제로 이런 로봇팔 제작할 때 링크 형태가 4개가 있고 조인트 형태가 3개 있는 거지. 그러면 4, 3, 12, 12개를 제안했고 이 중에 1개를 선택해서 업체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새로운 로봇 형태가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찾은 거예요. 그다음 이것도 제가 논문에서 찾은 거예요. 의상 디자인 학과에서 낸 논문인데 2개 다 논문이에요. 그래서 논문에서 검색해서 제시하신 11주차 수업 시간에 논문에서 검색해서 제시하신 사고 기법 이러면 형태 분석법인 거지. 그래서 저도 보면 옷을 디자인하는 분들 보면 제가 감탄을 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디자인을 하나 그랬더니 이것도 실루엣이 있고 칼라, 소매, 장식 디테일, 여밈. 그래가지고 실루엣이 3개, 칼라가 3개, 소매가 4개, 장식 디테일이 3개, 여밈이 3개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BBB로 가서 이런 거지. BBB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옷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CD로 가서 1위로 갔다가
1위로 갔다가 1위로 가면 이런 옷이 나온다는.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이런 옷을 디자인하는 것과 이런 옷을 디자인하면 완전히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새롭게 하나 그랬더니 그 논문에 나왔어요. 그 디자인 학과에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필기. 실제로 우리 사고 기법이 이렇게 로봇 팔을 디자인하고 옷을 디자인하는데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지. 놀랍죠? 그래서 이거 형태 분석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찾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뭐라 이런 거 이거 만들 때, 그치? 옥외 광고물 할 때 종류, 몸체, 조명, 서체, 색채. 그래서 연립가로, 사각형, 내부, 고딕류, 명조류, 캘리그라피, 무채색. 그러면 요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생각하면 다른 게 나오고. 멋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야, 저런 생각, 저는 이런 옷을 보면서 저는 옷을 보며 감탄을 많이 하는데, 아, 이런 분들도 이렇게 형태 분석법, 실루엣의 종류, 컬러의 종류, 소매의 종류, 장식 디테일, 여밈, 이런 것을 형태 분석법, 독립변인, 거기에 들어간 종속변인, 그래서 경우의 수, 그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시는구나. 아하, 역시 이런 걸 봤을 때 창의력은 노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형태 분석법. 범주 목록 사용은 융통성입니다. TTCT에서 융통성 아까 했죠? 동그란 거를 사과, 축구공, 사탕, 그치? 이렇게 범주를 다양하게, 이게 융통성인 거야. 융통성. 그다음에 토렌스에서도 나오잖아요. 토렌스가 기억나시나요? 토렌스 기억나십니까? 토렌스 기억나시나요? 토렌스. 그쵸? 토렌스. 그분이 FPSP, 이분이 뭐라 그랬냐? 미래에 일어날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FPSP,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범주를 주신 거야. 우리 일상생활에는 사업과 무역, 운송, 인간관계, 환경, 교육, 기술, 레크레이션, 정치, 정부, 윤리, 종교, 그다음에 예술가 취미, 신체, 그다음에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본, 이렇게 해서 18 기타 등등 해서 이게 둘레 18개 범주를 가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교육에 뭐가 있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죠?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를 교육, 가방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기술에 뭐가 있죠? 기술에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죠?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죠?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기술, 기술,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 교육으로 할까요? 우린 교육이니까. 시옷으로 시작하는 교육 분야.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을 교육에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수학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이분의 의견은 뭐냐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범주를 떠올려 보세요. 사업과 무역 분야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운송 분야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고 환경 분야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범주 목록 사용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해결하고 싶은 문제 뭐가 있나요?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 뭐가 있으신가요? 해결하고 싶은 문제. 생각해보기 3. 생각해보기 3. 범주 목록. 해보고 싶은 거. 뭐에 대해서 범주 목록. 질문을 하나 정하고 그거를 범주에 대겨놓고 해보는 거지. 질문 하나 해보세요. 질문. 질문을 하나 정하고 범주. 질문을 정하고 범주. 질문을 정하고 범주를 하나 해봅시다. 해결하고 싶은 질문. 범주. 범주. 안 떠오르시면 요걸로 해봅시다. 자, 기억이면은 우리. 응. 범주 목록. 해결하고 싶으신 거. 그러면 제가 한번 아이디어 할게요. 저는 요즘에 고민이 이렇게 보면 그 지구상에 이런 쓰레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쓰레기 그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늘 그런 게 걱정이에요. 맨날 그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한번 범주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범주. 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기 3. 범주 목록. 저는 맨날 쓰레기를 보면, 이 많은 쓰레기가 지구가 곳곳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쓰레기 줄이는 방법, FPSP. 이 중에서 범주를 하나 정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 중에서 범주를 하나 정해서. 이건 제가 늘 고민하는 거여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인간관계. 여기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뭘 먹고 나면 그거를 잘 분리를 해서 버린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생각해보기 3.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의견 내셔도 좋고, 그쵸? 기타, 문제 제정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무엇이라 정의하는가. 그쵸? 그래서 옛날에 철도 사업을 기차를 운송으로 정의할 수 있으니 그걸 하나서 기차 사업이 지금 몰락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 3M 아시죠? 3M. 마그네틱 스카치 테이프. 근데 이 회사가 초기에는 모래포대 회사였대요. 근데 모래포대 회사가 지붕의 재료, 마그네틱 테이프, YMC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문제 제정의를 자꾸 이렇게 커졌다는 거지. 놀랍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알읍시다. PPC 대학입법. 이게 뭐냐? 먼저 긍정적인 거를 얘기하고 그걸 했을 때의 가능성, 좋은 점, 긍정적 확대. 그 다음에 컨선을 얘기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황당한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가능성, 그 다음에 컨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우이웃 돕기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일주일간 굶어서 그 돈을 전달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야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고 불우이웃 돕기에 너 참 적극적이구나. 여러 사람이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적극적이면 사람들도 영향을 받겠지. 근데 우리가 일주일을 굶을 수 있을까? 우리 반 학생들이 그렇게 해줄까? 이거에 대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황당한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정말 적극적이다. 긍정적인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제가 배워서 제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습니다. 이거 PPC 대학입법.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범주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범주를 다양하게. 그래서 이거 하면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오늘 에드워드 드보노 아시고요. 에드워드 드보노 육색 사고 모자, 그 다음에 PMI, 그 다음에 OPV. 에드워드 드보노 몰타에서 태어나셨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사고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리학도 공부하시고 창의력도 공부하시고 이러신 거지. 그러니까 과학에 기반하여 설명하셨다. 네, 오스본에 기반해서 오스본이 처음 만드셨고 그거를 스캠퍼라고 하신 거. 그래서 오늘은 스캠퍼 동영상에서 그 예를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형태분석법은 여기 있는 게 제가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필기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형태분석법입니다. 사고기법은 형태분석법. 네, 범주 목록 토렌스가 제안한 기법.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요? 이런 거. 그다음 PPC 대학기법은 누군가 황당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안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거 한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확대한 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컨선은 나중에 얘기한다. 멋지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활동지 보셨나요? 활동지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활동지 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기서 활동지 융통성입니다. 융통성 범주를 다양하게 PMI 빼빼로다이 어제였나요? 11일? 12일 요즘 날짜 가는 것도 12일 그렇죠? 빼빼로데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신문기사 그렇죠? 우산 개량우산 이런 거 여가 활동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골라서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영상도 요거 하나 봅시다. 요거를 재생속도를 이 사이에 있는 무게 약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두 귀 사이에 있는 무게 약 1.5kg의 물컹거리는 뇌는 거대한 우주만큼 경이롭고 복잡하며 아직 완전히 탐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뇌는 약 80%가 물이고 나머지는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이런 평범한 물질 3가지가 생각과 기억, 감각과 감정 같은 온갖 일들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오늘은 이 놀라운 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뉴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은 신경세포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생각과 기억, 감각과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략한 버전의 뇌과학 입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신경세포라고도 불리는 뉴런은 그 이름처럼 생김새부터 좀 신경질적으로 생겼습니다. 작고 둥글둥글한 일반 세포와 달리 크고 비대칭적이며 수많은 돌기가 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이런 뉴런이 1000억 개가량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뉴런이 하는 일은 서로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쉴 새 없이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뉴런은 양쪽 끝에 나 있는 돌기들을 통해 흥분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가지 돌기는 입력을 담당하고 축삭 돌기는 출력을 담당합니다. 가지 돌기로 들어온 신호는 세포체와 축삭을 통과해 축삭 말단으로 출력되고 거기서 다시 다음 뉴런의 가지 돌기로 전달됩니다. 이 흐름을 화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뉴런 주위에는 양전하와 음전하 이온들이 잔뜩 있습니다. 뉴런의 가지돌기 끄트머리에 흥분 신호가 전달되면 가지돌기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들이 열리고 이온 펌프들이 작동하면서 양전하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지돌기 내부는 순식간에 이전보다 양전하가 더 많은 상태, 즉 양으로 하전된 상태가 됩니다. 이를 활동전위라 부릅니다. 여러 가지돌기에서 시작된 활동전위는 축삭 둔덕이라는 언덕에 모입니다. 언덕에 모인 양전하들이 언덕을 넘을 만큼 충분히 많으면 활동전위는 순식간에 축삭 말단까지 퍼집니다. 결국 뉴런의 가지돌기에서 축삭 말단까지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정기적 흥분의 물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분의 물결이 지나가면 뉴런은 재빨리 휴식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펌프가 작동하고 이번에는 전하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활동 전위와 반대로 뉴런 내부가 음으로 하전된 상태를 휴식 전위라 합니다. 휴식은 흥분만큼 중요합니다. 한껏 흥분한 상태인 활동 전위와 말없이 쉬고 있는 상태인 휴식 전위가 극단적으로 대비를 이룰수록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정보가 어떻게 다른 뉴런으로 전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흥분 신호가 뉴런에서 뉴런으로 이동한다면 뉴런들은 모두 이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이는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19세기 과학자들은 대체로 뉴런들이 하나로 이어진 세포 융합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에 들어 뉴런들이 좁은 틈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결국 뉴런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주장과 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당시에는 뉴런의 미세한 틈을 확인할 만큼 성능 좋은 현미경이 없었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면 머리를 염색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873년에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카밀로 골지가 신경세포에 달라붙는 염료를 개발하면서 마침내 뉴런의 구조가 선명하게 시각화되었습니다. 골지의 업적 덕분에 과학자들은 뉴런의 틈을 확인하는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신경세포가 서로 이어진 융합체라면 염색은 퍼져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험 결과 염색은 뉴런에서 뉴런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뉴런은 하나하나가 개별 세포이며 축삭 말단과 가지돌기 사이에는 틈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틈을 시냅스라고 불렀습니다. 시냅스의 존재는 1950년대에 전자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완전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알아냈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틈이 있다면 흥분 신호는 어떻게 공간을 건너뛰어 다른 뉴런으로 전파될까요? 양전하가 그대로 공간을 건너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 신호는 틈새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틈을 뛰어넘으려면 화학적 형태의 신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화학적 형태가 바로 도파민, 세로토닌 등으로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모든 축삭 말단 내부에는 작은 풍선 모양의 소낭이 붙어 있습니다. 소낭에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멀리서 밀려온 활동 전위가 축삭 말단을 덮치면 소낭들이 터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를 헤엄쳐서 건너편의 가지돌기에 도달합니다. 가지돌기의 세포막에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에 꼭 들어맞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자신의 단짝 수용체하고만 결합합니다. 둘은 엉뚱한 자물쇠에 달라붙지도 않고 엉뚱한 열쇠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파트너끼리 결합을 하면 가지돌기에 있는 이온 통로들이 열리면서 흥분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물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활동 전위는 불과 몇 밀리초 동안 벌어지고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활동 전위가 지나가면 신경 전달 물질들은 수용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뉴런은 쓸모가 없어진 신경 전달 물질들을 곧바로 처리합니다. 처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경을 생각하는 뉴런이라면 신경 전달 물질을 재활용합니다. 축삭 말단 세포막에 있는 펌프가 신경 전달 물질들을 재흡수해서 다시 소낭에 집어넣고 계속 써먹습니다. 두 번째 처리 방법은 방류입니다. 시냅스에 있는 효소가 신경 전달 물질을 분해한 뒤 그 찌꺼기를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한때 우리의 행동과 감정과 생각을 담당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조각조각 부서져 세포 밖으로 뇌척수액으로 혈류로 마지막으로 방광으로 흘러갑니다.
신경전달 물질을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그 흐름이 약해져 흥분이 전달되는 정도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세로토닌의 방출량을 늘리거나 수용체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둘 다 활동 전이가 일어날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재흡수 펌프의 활동을 억제하면 됩니다. 재흡수 길이 막히면 신경전달 물질은 시냅스에 더 오래 머물면서 수용체와 반복해서 결합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호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아니면 분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도 비슷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신경전달 물질들이 덜 분해되면 시냅스에 더 오래 머물게 되어 마찬가지로 신호 증폭의 효과가 나옵니다. 결국 인간의 행동과 사고 그리고 개인차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량과 방출량, 수용체나 재흡수 펌프 그리고 분해 효소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혼이란 게 존재한다면 신경전달 물질의 오작동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고유의 정신세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신경전달 물질에 달이 나면 정신세계도 달이 납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수십 가지의 신경전달 물질을 확인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마다 방출량, 지속시간이 제각각이고 심지어 전하값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처럼 흥분 효과가 큰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 반면 가바처럼 활동 전이를 억제하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도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뇌 속의 정보 흐름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언덕에 모인 신호를 취합해보니 흥분성 신호뿐 아니라 억제성 신호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영리하게도 이런 복잡성을 역이용해서 신경회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뉴런들로 구성된 신경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상 뉴런들을 간단히 표시해 보겠습니다. 세포체와 가지돌기들은 동그라미 안에 집어넣고 긴 축삭 끝에 축삭 말단들이 있습니다. 뉴런 A는 모든 축삭 말단을 뉴런 B에 투사하고 플러스 부호로 표시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다시 말해 뉴런 A가 뉴런 B를 자극합니다. 뉴런 A는 수많은 축삭 말단 중 일부를 뻗어서 뉴런 C도 자극합니다. 그리고 뉴런 C는 다시 뉴런 A를 자극합니다. 뉴런들은 보통 복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뉴런 C가 뉴런 A에게 방출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흥분성이 아니라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네요. 덕분에 뉴런 A와 뉴런 C 사이에 일종의 피드백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뉴런 A는 활동 전이가 끝나면 곧바로 펌프를 돌려서 휴식 전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펌프 작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뉴런 C가 억제성 신호를 쏘아준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도 음전하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뉴런 C가 뉴런 A의 휴식 전위 일을 대신 해준 셈입니다. 더 좋은 점은 신호의 대비가 더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신경계는 대비가 중요합니다. 활동 전이와 휴식 전이 대비가 선명할수록 정보 전달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뉴런 C는 뉴런 A한테 흥분 신호를 받을 때에만 정확히 억제 신호를 쏘아줍니다. 따라서 더없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뉴런 A의 흥분 신호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신호의 뒷잡음을 잘라줍니다. 이 기막힌 피드백 타이밍 덕분에 신호의 대비가 뚜렷해집니다. 뉴런 A는 축삭 말단 1만 개 중에서 몇 개를 뉴런 B 대신 뉴런 C로 보내는가에 따라 이 피드백 신호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회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조합을 실험한 끝에 얻어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뉴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의 선명도를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뉴런 C가 이번에는 뉴런 B에게 억제성 신호를 보내 뉴런 B의 신호 선명도를 높이는 회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중요한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감각계와 관련 있는 회로입니다. 이번에는 뉴런 6개로 구성된 회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뉴런 A가 뉴런 B를 자극하고 뉴런 C가 뉴런 D를, 뉴런 E가 뉴런 F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뉴런 C가 뉴런 D에게 흥분성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양옆의 뉴런들에게 곁다리로 억제성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되니까 뉴런 C와 D가 자극을 받을수록 주변의 뉴런들은 유난히 조용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가운데 뉴런들의 선명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측면 억제 회로는 감각계에 흔합니다. 예를 들어 푸른 초원에서 우리 눈에 희미한 빛이 한 점 비쳤을 때 방금 자극받은 게 뉴런 A, C, E 중 어느 거였지 하고 머뭇거리다간 사자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 억제 회로가 발달해 있다면 그게 C임을 금방 알아차리고 냅다 내달리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촉각도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측면 억제 회로가 발달해 있다면 방금 콕 찔린 것이 피부의 어느 지점인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청각도 방금 들은 음정을 더 선명하게 그렇죠. 구분하고 그래서 요것도 더 이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요거 지금 11분 39초인데 요거 이어서 보세요. 그러면 창의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알았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끄고 하십시오. 요거 추천드릴게요. 끝까지 보세요. 창의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거 꼭 시청하십시오. 요거 끝까지. 제가 지금 틀어놓을게요. 녹화를 하니까. 후각도 방금 맡은 냄새를 더 선명하게 또 구분합니다. 가셔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끝까지 감각계는 보십시오. 점점 더 빠르게 반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몸의 감각과 행동을 제어하는 중앙신경망이 구축되는 끄고 사이 하시면 한편에서는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그냥 제가 신경회로가 녹화해 놓은 발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을 담당하는 회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Before you work out, do this to boost your stamina. If you're feeling chronic fatigue, never, ever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뉴런 8개로 구성된 회로가 있습니다. 뉴런 A는 뉴런 1, 2, 3을 자극하고 뉴런 B는 뉴런 2, 3, 4를, 뉴런 C는 뉴런 3, 4, 5를 자극합니다. 이제 뉴런 A, B, C는 각각 남자 그림 하나에 반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림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었을 때 뉴런 1은 무엇을 배울까요? 뉴런 1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맨 위의 남자만 알아보는 법을 배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뉴런 5도 아래쪽 남자만 알아보는 법을 배울 겁니다. 그에 비해 뉴런 3은 세 남자를 모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 남자들 복장이 어떤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뉴런 2와 뉴런 4도 비슷한 학습을 하지만 비교 대상이 2명밖에 없어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이 사진에서 누가 빅토리아 시대 남자인지 가장 정확히 알아보는 건 뉴런 3입니다. 또한 생각하는 뉴런들은 여러 회로에 중복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된 신경회로에서 각자 다른 역할과 다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복장을 알아보는 회로에서는 뉴런 3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회로에서는 뉴런 1이 중심이고 뉴런 3은 지역적인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는 신경망은 이런 복잡한 회로들을 대규모로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중복 회로 구조는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조금 더 섬세한 비교 능력, 바로 연합, 비유, 우화, 상징 등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붉은 노을의 색과 와인의 색을 연합하여 생각하는 능력, 토메이토와 포테이토의 발음 방식이 비슷하다는 걸 아는 능력, 메롱하고 내민 혀를 보고 롤링스톤스의 노래를 떠올리는 능력, 특정 색깔과 무늬가 국가나 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는 걸 아는 능력, 모두 복잡한 중복 회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복 회로가 미친 듯이 구축되다 보면 가끔 뜻밖의 회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라는 개념을 대충 이런 그림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어느 날 중복 신경망이 남들보다 더 복잡하고 특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도 얼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둥글고 대칭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각지고 비대칭적인 모양도 얼굴과 연결시킨 겁니다. 이처럼 조금 더 복잡하고 특이한 회로가 만들어낸 뜻밖의 결과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바로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인 창의성은 복잡한 중복 신경망의 과부하가 만들어낸 일종의 별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별종 회로를 이용해 이야기를 지어내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사냥법을 만들고 정착하면서 수확하는 법을 고안했습니다. 창의성 회로 덕분에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하고 더 풍부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15분 동안에도 여러분의 뇌는 수백 조 번의 활동 전이와 휴식 전이를 생성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뉴런은 소낭의 신경 전달 물질을 다시 채우고 채운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방출한 신경 전달 물질을 청소했을 겁니다. 그 사이 어떤 신경회로는 영상 일부분을 기억하고 어떤 회로는 몇몇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회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5억 년 동안 한 가닥 한 가닥씩 구축되어 온 신경회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뉴런과 신경 전달 물질들과 더없이 복잡하고 창의적인 신경회로들에 감사드리면서 뇌과학 입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녹화는 저는 해놨고 녹화는 해놨고 아까 거기까지 그렇지. 요거는 그래서 다 못 본 거예요. 그렇지? 그 동영상 거 3은 마치겠습니다.